네, 벌써 정오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중후반전으로 갈수록 선택과 집중이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시간 특별히 준비해 봤습니다. 오후장의 선택과 집중 시간이고요. 주식명가 MTNW 김성준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을 좀 지배했던 키워드들 바로 체크해 볼 텐데요. 다시 살아나는 2차 전지, 조정은 기회인가? 관세에 대한 큰 키워드로 등장한 후로 실현의 연속이었던 2차 전지였습니다.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 이쪽이 좀 관세 대표 피해주로 언급되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개별 악재까지 있었는데 그런데 말을 바꿔서 보면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좀 긍정적으로 들려올 때는 우리가 다시 봐도 괜찮은 쪽이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있고요. 사실 오늘 장 초반 대비해서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2차 전지거든요. 저는 2차 전지 하면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많이 빠지기도 했죠. 사실 요즘의 흐름을 보면은 광물 가격은 사실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니켈 가격이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리튬 가격은 다시 72원대로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었고 지난 1월 달에 양극재 주요 수출입을 보게 되면은 판가도 대략 한 5% 정도 추가 하락을 했고 수출액도 10%대 감소를 하면서 역시 이런 흐름들은 2월 달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다면 1분기에 대한 실적은 그다지 썩 기대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테슬라 중심으로 판매량이 부진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테슬라는 5년 만에 신모델 모델 Y를 이제 연말에 출시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또 리비안도 잘 팔렸던 차 R1의 보급형 모델 R2를 내년 상반기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다소 이연되는 효과들은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다만 최근에 유럽에서 올해부터 강화된 이산화탄소 규제 때문에 지난 1월에도 전기차 판매가 21% 급증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최근에 발표했었던 액션 플랜 다소 조금 아쉽습니다만 계속해서 그래도 이제 추가적인 보조 정부의 지원 확대를 지금 얘기를 한 바 있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유럽의 전기차 시장은 계속해서 좀 좋아질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신차와 관련된 연계된 물량은 이제 2월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좀 양산이 시작이 된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는 좀 있다라고 좀 보여져서 주가 선행성을 고려한다면 물론 지금 당장의 시장보다도 초과 수익을 기대할 구간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현 시점에서는 긴 안목을 통해서는 점진적으로 관심을 비중을 좀 늘려볼 필요가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시간이 4분밖에 남지 않아서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 살펴보시면 엔터 콘텐츠 볼 수 있겠는데 대표적으로 또 관세 무풍지대이기도 하고 엔터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화장품도 좋고요. 여기에 대한 호재들 만발입니다. 중국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봉준호 감독의 미키 17 개봉이라는 이슈까지 있는 상황에서 좀 이미 올라온 것 같은데 충분히 상방 열려 있다고 보실까요? 예, 기본적으로 엔터 4사들 중심으로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는 그런 한 해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실적을 베이스로 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영화 개봉도 있었고 한한령 해제 기대감은 계속해서 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물론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썩 강한 모습을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만은 현 시점에서는 저는 엔터주들은 다 같이 좀 관심이 좀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아직까지도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았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비중 확대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대 대비해서는 여전히 상방 가능성 열려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넘어가 본다면 철강, 화학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관련한 종목들 지속해서 순환매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철강이 좀 움직이는 장입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LNG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더해서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조선 육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모두가 다 철강과 관련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안 올라올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또 연이틀 급등하는 흐름을 나타낸 만큼 지금 시점 어떻다고 보실까요? 예,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철강과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관련주로 분류는 되지만 이건 과거의 잔상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중국 내부적으로도 철강과 화학의 설비 투자를 워낙 많이 했고 지금도 가동률이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기 부양을 통해서 국내가
중국 쪽으로 수출을 하는 그런 물량은 그렇게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회복이 된다면 아마 가동률을 올림으로써 그렇게 수요의 대비를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는 저는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철강은 말씀하셨던 뭐 LNG 프로젝트와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단가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좀 차별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 물론 화학도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고 최근 들어서 물론 자구책을 통해서 뭐 재고구조에 대한 그런 개선을 위한 노력은 하고 있는 부분들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특히 화학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순환매 정도 수준으로서만 봐야 될 부분들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일단 그렇게 썩 매력도가 높지 않은 분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환매 관점에서만 볼 것, 중국의 수혜는 우리가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의 관심주 어떤 종목 볼까요? 예, 일단은 섹터는 이제 반도체 쪽을 좀 보고는 있는데요. 사실 제가 물론 이제 변동성이 상당히 종목마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이 바닥이라는 강한 확신을 조금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큰 영역입니다만은 그래도 충분히 좀 관심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여지고요. 그중에서 다소 좀 개별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을 제가 하나 골라봤는데요. 이제 DSC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를 골라봤습니다. 많이 뭐 알려진 바처럼 필요사 AI 지분이 12에서 13%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특히나 메타와 TSMC까지 인수전에 가세를 했다라는 측면들이 좀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메타가 이 필요사 AI를 품기 위한 그런 노력들은 뭐 최근 들어서 특히 메타 같은 경우는 비싼 엔비디아 칩 대신에 브로드컴과 협력을 통해서 이제 자체 AI 칩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에 일환으로 필요사 AI의 인수를 계속해서 지금 희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DSC 인베스트먼트가 시가총액이 1,400억 정도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시드 단계에서, 초기 단계에서는 10억 이상을 잘 투자하지 않는데 이 회사는 일단 뭐 AI 3사, 필요사 AI를 포함한 3사를 103억, 그리고 자회사를 통해서 30억을 투자를, 상당히 많은 금액을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분을 늘렸고, 시총 1,400억 정도 수준의 이상의 그런 이제 투자 수익을 이런 인수를 통해서 한 번에 뽑아낼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의 관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와 함께 가격은 하단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2시 반 무반까지 준비해 주셨으니까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김성준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터닝포인트 11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